태양과 그 주위를 두는 8개의 행성들, 바로 우리가 살고 있는 태양계입니다. 그 중심엔 거대한 항성, 불타는 별이 있습니다. 바로 태양입니다. 태양은 말 그대로 태양계를 지배하고 있습니다. 태양의 무게는 태양계 전체 질량의 99.86%이죠. 숫자로 보면 거의 전부라고 해도 과장이 아닙니다. 태양을 제외한 나머지 모든 행성의 무게를 전부 합쳐도 그 합계는 태양계 전체의 고작 0.14%에 불과하죠. 그리고 그 0.14%의 질량 가운데에서도 목성, 토성, 천왕성, 해왕성 이 4개의 행성이 99%를 차지합니다. 우리가 매일 투닥거리고 사소한 일에 전전긍긍하며 살아가는 이 지구, 이 작은 행성의 비율은 태양계 전체에서 고작 0.00003%에 불과합니다. 자, 오늘은 이 태양계에 대해 그리고 그 중에서 토성에 관한 아주 조금은 자세한 이야기를 해보겠습니다. 지식을 탐하는 인간, 지식 사피엔스. 태양계의 반지 낀 거인 토성. 목성을 지나 약 4.3AU 정도의 거리를 더 가면 인류가 가장 아름답다고 찬양하는 행성 토성이 나타납니다. 태양에서 토성까지의 거리는 약 14억 3천만 킬로미터로 9.5AU에 해당합니다. 서양에서 토성을 부르는 이름인 세턴은 로마 신화의 농경의 신인 사투르누스에서 유래했는데요. 동양에서도 만물을 구성하는 5 원소인 수, 금, 화, 목, 토 중 흙을 상징하는 토성이라 부른 걸 보면 토성을 바라보는 시각은 동서양이 비슷했던 것 같습니다. 조선시대 문헌에는 흙의 기운을 담은 별이라는 의미의 진성이라 부르기도 했습니다. 토성은 태양계에서 2번째로 큰 행성이며 부피는 지구의 약 760배에 달합니다. 하지만 질량은 고작 지구의 약 95배 정도에 불과한데요. 이 거대한 행성이 생각보다 훨씬 가벼운 이유는 토성이 대부분 가스로 이루어진 행성이기 때문입니다. 토성의 주 성분은 수소와 헬륨인데요. 단단한 지표면이 있는 지구와 달리 토성은 뚜렷한 지면이 존재하지 않죠. 대기를 통과해 안쪽으로 들어갈수록 압력과 밀도만 점점 높아질 뿐입니다. 이 때문에 토성의 평균 밀도는 매우 낮습니다. 물보다 더 낮은 수준에 불과하죠. 그래서 과학자들은 종종 이런 상상을 합니다. 만약 토성을 담을 수 있을 만큼 거대한 수영장이 있다면 토성은 가라앉지 않고 물 위에 둥둥 뜰 것이다 라는 상상입니다. 물론 현실적으로 불가능한 상상이지만 이 비유 하나만으로 토성이 얼마나 가벼운 거인인지 직관적으로 이해할 수 있습니다. 사실상 거대한 가스와 먼지로 이루어진 우주의 솜사탕인 셈이죠. 아름다운 토성의 고리. 사람들이 토성을 좋아하는 진짜 이유는 바로 토성을 둘러싼 그 아름다운 고리 때문이죠. 사실 토성 주변에 고리가 있느냐라는 질문은 오랫동안 천문학자들을 괴롭혀온 질문이었습니다. 천문학자 갈릴레오는 자신의 망원경을 통해 토성을 관측했고 토성 주변의 다른 행성에서는 볼 수 없는 이상한 손잡이 같은 모습이 보인다는 기록을 남기기도 했죠. 당시 갈릴레오가 사용하던 망원경의 성능은 충분하지 않았기 때문에 토성 중심의 둥근 원반과 주변의 고리 형태를 뚜렷하게 구분해서 볼 수는 없었기 때문이죠. 그래서 갈릴레오는 굉장히 재미있는 표현을 하나 남겼는데요. 토성에는 귀가 달려있다, 이런 식으로 기록하기도 했습니다. 그로부터 수십 년이 지나 망원경의 성능이 크게 향상되었고 마침내 카시니와 하이언스를 비롯한 수많은 천문학자들의 분석을 통해 토성 주변의 고리가 존재한다는 사실이 밝혀졌습니다. 이 고리가 어떤 각도로 기울어져 있느냐에 따라 지구에서 보이는 고리의 모습이 다르게 보였다는 것이죠. 토성의 고리는 태양계에서 가장 독특하고 상징적인 구조입니다. 마치 누군가 의도적으로 장식을 해놓은 것처럼 완벽한 균형과 조화로운 형태를 이루고 있습니다. 이 고리는 하나의 고리처럼 보이지만 실제로는 수만 개의 얇은 고리들이 겹겹이 쌓인 구조입니다. 주 성분은 얼음 조각이며 크기는 먼지 알갱이만한 것부터 자동차만한 덩어리까지 다양합니다. 하지만 이 고리도 영원하진 않습니다. 그 이유는 태양에서 날아오는 태양풍 입자 때문입니다. 태양풍이 가진 높은 에너지가 얼음고리 입자에 전달되면서 이 얼음 부스러기들은 점점 승화되어 사라지고 있습니다. 현재도 토성의 강력한 중력과 자기장은 이 승화된 얼음 입자들을 서서히 토성으로 끌어당기고 있습니다. 이 과정에서 얼음과 먼지들이 마치 비처럼 토성으로 떨어지는데 과학자들은 이를 세턴 레인 혹은 고리비라고 부릅니다.
나사의 관측에 따르면 이 속도가 계속 유지되면 토성의 고리는 앞으로 약 1억 년 이내에 지금과 같은 모습을 잃게 될 가능성이 크다고 하는데요. 그 말은 곧 아주 먼 우리의 후손들은 더 이상 반지 낀 토성이 아닌 고리 없는 밋밋한 토성을 보게 될지도 모른다는 뜻입니다. 미스터리한 토성의 육각형 북극. 이 토성을 볼 때 고리만큼이나 놀라운 것은 바로 이 토성의 북극인데요. 그곳엔 자연적으로는 절대 만들어질 수 없을 것 같은 완벽한 육각형 모양의 폭풍이 불고 있습니다. 이 육각형 한 면의 길이는 지구의 지름과 맞먹습니다. 구름 하나, 소용돌이 하나가 아닌 바람의 흐름 그 자체입니다. 왜 이 긴 시간 동안 멈추지 않고 제자리를 지키는지는 여전히 현대과학이 풀지 못한 미스터리입니다. 다만 몇 가지 알려져 있는 것이 있는데요. 옥스퍼드 대학교 연구진이 원통 속 액체를 회전시키는 실험을 했습니다. 중심은 빠르게 회전시켰고 바깥은 느리게 회전시켰죠. 놀랍게도 완벽한 육각형 파동이 만들어졌습니다. 원형은 불안정하고 사각형, 오각형은 에너지 손실이 크고 유지가 어려우니 회전하는 유체에서는 조건만 맞는다면 육각형이 되레 가장 안정적이라는 것이죠. 여담으로 자연에선 이 육각형 모양을 유독 자주 볼 수 있습니다. 대표적인 예로는 벌집, 눈 결정, 비누 거품, 현무암, 주상절리 같은 것들이 있죠. 서로 전혀 다른 환경과 규모에서 나타나는 현상들이지만 놀랍게도 이들은 모두 같은 모양을 하고 있습니다. 바로 육각형이죠. 이건 왜 그럴까요? 자연 법칙의 기본 원리는 사실 아주 단순합니다. 같은 일을 할 수 있다면 가장 적은 에너지를 쓰는 방식으로 간다는 것이죠. 마치 최대한 일하기 싫어서 민기적거리는 제 모습처럼 말이죠. 공간을 채우는 문제에서도 마찬가지입니다. 자연이 선택할 수 있는 여러 형태 중에서 가장 적은 에너지로 가장 효율적으로 공간을 채울 수 있는 방식이 바로 육각형입니다. 벌집이 가볍지만 놀라울 정도로 튼튼한 이유가 바로 여기에 있습니다. 아 맞다, 우리 토성 얘기하고 있었죠. 신나서 얘기하다 보니 잠깐 딴 데로 샜네요. 다시 토성으로 돌아올게요. 위성부자 토성. 토성의 고리와 육각형 북극만큼이나 토성을 재미있게 바라볼 수 있게 해주는 것이 바로 토성의 위성들입니다. 현재까지 공식적으로 확인된 것은 총 274개인데요. 그중 이름이 지어진 것은 거의 90개에 달하죠. 이 위성들 중에 가장 유명한 것은 아마 이름 정도는 들어보셨을 타이탄과 엔셀라두스입니다. 혹시 다른 은하의 외계 문명이 태양계를 방문했을 때 지구와 가장 비슷한 천체를 찾는다면 아마도 타이탄이 될 것입니다. 지구처럼 구름이 비를 뿌리고 강이 흐르며 거대한 호수가 있기 때문이죠. 다만 그곳의 비는 물이 아니고 영하 160도 정도의 메탄 액체입니다. 비유하자면 우리가 흔히 알고 있는 LNG가 물처럼 흐른다는 것이죠. 어떤 과학자들은 타이탄을 보며 과거의 지구를 떠올리기도 하는데요. 질소가 가득한 두꺼운 대기와 유기화합물들이 지구가 생명체를 탄생시키기 직전의 모습과 매우 흡사하기 때문이죠. 목상의 또 다른 위성 엔셀라두스는 타이탄과는 다른 의미에서 굉장히 재미있는 천체입니다. 그 이유는 단 하나입니다. 생명체가 존재할 가능성이 현재까지 알려진 그 어느 천체보다 높기 때문이죠. 이 가능성이 단순한 추측이 아닌 이유는 실제로 관측과 분석이 이루어졌기 때문인데요. 엔셀라두스의 남극 지역에는 지금 이 순간에도 거대한 물기둥이 우주로 분출되고 있습니다. 이 물기둥은 얼음 아래에 숨겨진 내부 바다가 균열을 통해 밖으로 새어나오는 현상입니다. 이 장면을 직접 확인한 탐사선이 바로 카시니 탐사선입니다. 카시니는 2005년 이후 여러 차례 엔셀라두스 남극 상공을 매우 가까운 거리에서 통과했습니다. 이때 카시니에 탑재된 질량 분석 장비는 물기둥 속 입자들의 성분을 실시간으로 분석했죠. 즉 땅을 파거나 얼음을 뚫지 않고 엔셀라두스의 바닷물을 직접 분석한 셈입니다. 그 결과는 매우 충격적이었습니다. 먼저 당연히 액체 상태의 물이 확인되었습니다. 뿐만 아니라 탄소, 질소, 산소, 황까지 생명체를 구성하는 데 필수적인 원소들이 모두 발견되었죠. 과학자들은 생명체에 필요한 핵심 조건을 크게 세 가지로 정리하는데요. 첫 번째, 액체 상태의 물. 두 번째, 화학 반응을 일으킬 에너지원. 세 번째, 생명을 구성할 원소들. 엔셀라두스는 이 세 가지 조건을 모두 충족하는 면 안 되는 천체였던 것입니다. 특히 중요한 점은 이 내부 바다가 우연히 잠시 존재하는 것이 아니라 토성의 중력에 의해 지속적으로 가열되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토성을 공전하면서 조수간만의 차로 계속 늘어났다 줄어들기를 반복합니다. 이 과정에서 내부에 마찰열이 생기고
그 덕분에 바다는 얼지 않고 지금까지도 X 상태를 유지할 수 있었습니다. 즉 엔셀라두스의 바다는 과거에도 미래에도 얼 일이 없다는 것이죠. 그래서 엔셀라두스는 과거에 생명이 있었을지도 모르는 곳이 아니라 지금 이 순간에도 생명이 존재할 수 있는 장소로 평가받고 있습니다. 자, 오늘은 이렇게 태양계에서 가장 화려한 행성 토성에 대해 함께 살펴보았습니다. 수십억 년 동안 이어져온 고리와 역사, 지금 이 순간에도 변화하고 있는 위성들의 세계까지 들여다보며 토성은 단순히 아름다운 행성이 아니라 끊임없이 진화하고 있는 하나의 살아있는 시스템이라는 것도 확인했죠. 자, 그리고 이제 태양계를 따라가며 하나씩 짚어보는 이 여정도 어느덧 막바지에 다다랐습니다. 내 행성계를 지나 거대한 가스 행성들의 세계를 건너왔고 이제 우리 앞에 남아있는 행성은 단 2곳뿐입니다. 태양계의 경계에서 가장 조용하지만 가장 낯선 존재들, 천왕성과 해왕성. 다음 여정에서는 왜 이 행성들이 얼음 거인이라 불리는지, 그리고 태양계 끝자락에서 어떤 이야기를 숨기고 있는지 함께 하나씩 풀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지식을 탐하는 인간, 지식 사피엔스.